한 번에 합격 해커스. 오늘은 법학을 해봤는데요. 끝나고 나서 저기서 이제 얘기 들어봤는데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되게 빠듯하게 푸셨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게 기초법학, 이게 리트에서는 완전 실무적 법학보다는 약간 이제 민법, 형법 이야기가 나와도 좀 기초법학적인 방향에서 지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기초법학 분야로만 5개를 묶어가지고 왔더니 야, 이게 정신적인 피로도가 장난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재들은 소재로는 좀 골고루 묶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비중이 법철학적인 부분이 좀 많았었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법 접근을 좀 몇 가지를 넣어봤고요. 약간 법학과 사회과학의 중간 지점에 있는 지문들도 좀 몇 가지 배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지문에 이 소급표 관련된 원칙이죠. 그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마지막 지문 정도 제외하고는 사실은 나머지 4개는 전부 이 경계에 있는 지문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법학을 소재로 삼기는 삼았대 인문학과의 경계에 있거나 사회과학과의 경계에 있거나 하는 게 이렇게 골고루 섞어지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지문 안에서 철학도 만나고 역사학도 만나고 사회과학도 만나고 좀 이렇게 자유롭게 장르를 넘나드는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초법학으로 가지고 와서 텍스트를 이렇게 만드니까 야, 이거는 뭐 유리한 전공은 한 명도 없는 그런 영역이 만들어져 버렸죠? 네. 근데 왜 법학에서는 유달리 이러실까요? 제가 지금 모아놓은 건 그러니까 기출문제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얘들을 그냥 너희가 1세트와 10세트에 푸는 애들은 이런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만 5개를 쪼르륵 모아놓은 건데 해놓고 보니까 그러니까 특정 어떤 제재의 성격으로 봤을 때 학부 전공이 도움이 될 만한 영역은 극히 드물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됐잖아. 이게 바로 뭐냐면 리트에서는 여러분들 공식적으로 협의의 자료를 보면 법학이 분야로 안 만들어져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주제별 분야 안에 인문, 사회, 과학기술, 문학예술 그리고 규범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학이 아니에요. 규범이에요. 왜 규범이냐면 배경 지식을 측정을 하는 영역이 아니고 특정 전공에 유리하게 만들지 않겠으며 순수한 독해력이 굉장히 궁금하다라는 게 평가원의 기본 기조, 협의회의 기본 기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로스쿨에 갈 거잖아요. 근데 가기 전에 교수님들이 신경이 쓰인 거예요. 이거는 제도의 형성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리트 시험의 기본적인 원칙인데 여기에서 법학 지식이 사전에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거가 점수에 유의미하게 작동을 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시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학부 때 법학 전공한 친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억울할 수도 있는데 살짝 1교시에서는 살짝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유해한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유해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익의 세계 비슷하게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거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리트 전체에 뭐 부정적인 기능을 끼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용어에 대해서 미리 인지를 하고 있으면 과학에서도 과학 용어에 대한 인지가 미리 있으면 지문의 집중을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그거 같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여기 이 3개는 지문에 담겨 있는 논리는 예전에 읽어봤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비껴나가게 하기 위해 독창적인 논리를 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지문 안에 담겨 있는 이제 기초 어휘인 거죠. 용어의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에선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 보다는 그래도 한 번은 들어봤다가 어쨌든 심리적으로 여러분한테 지문에 대한 장벽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취지로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게 바로 여러분 규범입니다. 제가 5회에다가는 법학이라고 제목을 달아놨습니다만 이 협의의 용어로 정식 명칭으로 쓴다고 하면 사실은 규범이에요. 그리고 이 규범 파트는 경계학문의 성격으로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왜냐하면 기초법학을 정말 전공을 하려고 한다면 로스쿨이 아니라 일반 대학원에 가야 되거든요. 법학대학원에 가야 되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기초법학을 잘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좀 너무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요. 우리들 입장도 좀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뭐 그냥 시험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험을 봐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얘네가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같이 판단을 할 영역에 있는 게 아니고 수용을 좀 해줘야 되는 영역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어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네, 철학지문 읽을 때처럼 읽으면 제일 잘 읽힙니다. 우리가 철학지문 1주차 때 1주차가 철학하고 미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가 그냥 내리철학적 텍스트를 읽는 거였는데 철학지문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었죠? 개념은 약속한 대로 지문에 잡혀있는 대로 봐야 되고 두 번째, 문장에 대해서 내가 상상을 하면서 들어가기 시작하면 논리가 뒤바뀌는 경험을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세 번째, 이 지문에서 글쓴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문 안에 담겨있는 논리적인 구조를 잘 읽고 그 구조를 그대로 뜯어다가 문제를 풀러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사실 그렇게 읽어야 돼. 그게 바로 뭐냐면 논증적으로 글을 읽을 땐 원래 그렇게 읽어요. 논증적으로 글을 읽는다고 하는 게 텍스트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태도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거를 오늘 우리가 또 다른 버전에서 연습을 하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최고점은 11개. 자, 평소에 다른 회차에 비해서 최고점이 뚝 떨어진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오늘 시험지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야, 이게 그렇게 가독성이 높은 글은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느낌으로 들어갔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다음엔 평균점은 보자. 평균점은 7점대 정도 나왔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였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에 대한 풀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재부터 가보도록 할게요.